안녕하십니까. 오토베이스 교육센터에서 온라인 세미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전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크립트 작성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시간은 보시는 목차와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크립트가 뭐고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어떤 종류에서 이제 어떤 그런 작성 원칙을 갖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떨 때 어떤 스크립트들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스크립트 작성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트 실행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그 진행시켜는 걸 한번 해보겠고요. 감시 프로그램 실행 중에 계속 스크립트나 뭐 모듈 시작 시 스크립트, 뭐 키 스크립트, 뭐 메뉴 스크립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종류에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를 좀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확장 기능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이제 모듈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에서 그래픽 모듈 내에 각각의 요소들 이제 사각형이나 뭐 애니메이션, 디지털 애니메이션,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 스크립트들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한다던가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특정 크기를 뭐 어떻게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좌표 위치를 이동시키게끔도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시는 게 이제 확장 기능 스크립트인데 요소에 이제 집어넣는 확장 기능 스크립트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게 이제 스크립트 실행 버튼 이제 8점대 같은 경우는 8점대까지 이제 프로그램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있었고요. 자 이제 스크립트 이제 또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게 감시 프로그램 시작 시 스크립트나 뭐 실행 중에 계속 종료 시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감시 프로그램이 한 번 이제 감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때 딱 한 번만 실행되는 그런 스크립트고요. 실행 중에 계속 같은 경우는 감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면 계속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한정으로 감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돼 있으면 계속 돌아가는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은 특별한 뭐 이벤트를 감지를 해야 된다던가 어떤 태그가 온되면은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던가 그 그런 이제 계속 이제 실행 루틴에 의해서 계속 감시하고자 할 때 감시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실행 중에 계속 스크립트고요. 종료 시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감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 그때 한번 딱 실행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모듈 관련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 시작 시, 요거는 이제 그 위에 거는 감시 프로그램 시작 시라고 해가지고 감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한 번인데 모듈 시작 시는 그래픽 모듈이 개별적인 뭐 그래픽 모듈이 그러니까 1000개의 그래픽 모듈이 있으면은 1000개마다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한 번씩 열린다는 얘기죠. 특정 모듈마다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를 개별적으로. 그 지정한 스크립트만 이제 도는 겁니다. 실행 중에 계속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모듈이 이제 실행돼 있으면은 이제 화면상에서 보여지고 있으면은 계속 실행하는 거고요. 종료 시는 말 그대로 모듈이 종료될 때 그때 한번 나타나는 거고요. 활성화 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해당하는 모듈 그래픽 모듈 창이 활성화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픽 창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베이스 같은 경우는 MDI 창을 최대 5개까지 한꺼번에 이제 동시에 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화면상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포그라운드 이제 그게 활성화되는 거고요. 밑에 이제 4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도는 거죠. 안 도는 건 아니고요. 돌긴 하는 거죠. 그때는 비활성화된 겁니다. 이제 화면상에서 나타내고 보여지고 있는 거는 활성화된 거고 그 뒤에서 비활성화된 거는 이제 보여지진 않지만 뒤에 그 화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비활성화된 겁니다. 그때 이제 활성화됐을 때 활성화되는 순간에 이제 계속 이제 도는 것 같은 경우는 활성화 시 스크립트 비활성화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 시 스크립트에다가 스크립트를 기입하시면 되겠죠. 자, 키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키보드에 그 키버튼, 뭐 1, 2, 3, 4, 뭐 A, B, C, D 이런 키 버튼들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스크립트들을 이제 그 기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 1을 누르면은 뭐 전체 공정 화면으로 이동한다던가 아니면은 숫자 2를 누르면은 전력 계통도 화면으로 이동한다던가 뭐 A라는 키보드의 버튼을 누르면은 로그인 창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하는 게 키 스크립트입니다. 자, 메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용자의 그 이제 감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글자 메뉴를 이제 편집해 가지고 그 글자 메뉴에다가 그 적용 가능한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기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메뉴 스크립트고요. 로그인, 로그아웃 그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특정 사용자마다 로그인을 이게 따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스크립트, 로그아웃 스크립트 이용해 가지고 뭐 그 로그인을 하자마자 어떤 화면으로 이동하게끔 한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 이제 작성 원칙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희들이 오토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PCL이라고 해갖고 프로세스 컨트롤 랭귀지라고 이제 그 PCL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C 언어에 기반을 둡니다. 이제 스크립트 자체가요.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그 스크립트하고는 약간 좀 문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그 문법이 아니라 C 언어 문법입니다. 저희들은요. 이제 하나의 이제 문장에다가 이제 여러 줄 이제 그 이제 사용하실 때도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문장은 한 줄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이제 여기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뭐 C 언어 사용하셨던 분들이면은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면은 뭐 특별한 문제는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한 줄에다 작성을 하고, 이제 뭐 빈칸, 그, 이제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빈칸은 무시를 할 수도 있고, 문장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으로 이제 찍어야 되고요. 이제 이제 대가로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이제 괄호 안에는 이제 괄호 개수가 이제 동일해야 되고요. 이제 함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달라요. 이 부분 이제 좀 이제 주의해 보시면은 함수를 가리킬 때는 이 M문자로 시작을 하고 괄호 안에 이제 함수 이제 그 인자를 입력하면 되고요. 인자가 이제 없는 경우에도 이제 빈 그 양괄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함수를 가리킬 때는 이제 M문자라는 거, 요것만 정확하게 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스크립트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칙 연산이라든지 뭐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모든 연산은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더하기 빼기 뭐 대입문 뭐 비교문 뭐 논리곱 논리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용하실 수가 있고 태그 멤버에 대해서 이제 요거 점이라는 거 요거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 요것만 이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대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 작성 형식에서 이제 좀 보면은 대인문을 좀 이제 보면 이제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대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이공계열 쪽에서는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대학교 1학년 두 학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이 C 언어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에 배우는 거를 제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라든지 이제 이런 문법적인 거는 계속 이제 손에 익히셔야 돼요. 손에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실력이 늘듯이 그 남이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유심히 보시면은 이제 많이 이제 그 도움이 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뭐 처음에는 다 뭐 막상 그 뭐 다 생각 안 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나아지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너무 많은 걸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꾸준하게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겠죠. 자, 이제 대인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길게는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변수에 대해서
어떠한 변수나 문장에 있는 값을 이제 특정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할 때, 대입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게 이 이퀄 하나에 대한 그 대입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와 같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식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1하고 2하고, 그럼 더하면은 4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요. 가로에 있는 값을 더하면요. 4 곱하기 3이 되니까 i는 12가 됩니다. 자, i는 12. 여기에 이제 이퀄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이제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항상 우측에서 먼저 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요 등호에 있는 거에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오른쪽 먼저 계산을 하고 요거에 나온 결과를 이쪽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i는 1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비교 문제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스크립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C 언어에서는 이제 뭐 비교문도 있고 반복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희들 오토베이스에서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그 문법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랭귀지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보신 분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순 명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그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들만 이제 딱딱 그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비교문 같은 경우는 if문을 쓰시면 되고, 반복문 같은 경우는 for문을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대입문이라든지 뭐 이런 등식 이런 그 이퀄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또는 논리 곱 논리 합을 이용해 갖고 비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그 많은 문법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복문 같은 경우도 C 언어에서도 뭐 이제 화일문도 있지만은 저희들 쪽에서는 화일문은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포문하고 if문,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만 이제 잘 이제 그 이해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하면 그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정확하게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토베이스 내에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스크립트 사용하시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 비교문 쪽에서 보시면은 if문, else if문, else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문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자,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if문이 있고 else if문, else if문, else문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if문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프로그램 잘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보시면은 if문 관련돼서는 이 if문에 관련해서 그 조건에 맞는 거는 딱 하나만 실행되게끔 그 사용하는 게 그 실행되는 게 요 if문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맞으면은 요거 하나만 실행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밑으로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 구조예요. 진행 방향이. 위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그 밑에 위에 조건 안 맞아갖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또 else if문이 있어가지고 또 비교를 했는데 맞지 않으면 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는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도 또 이제 사용 가능하죠. if문도 있고 if문을 써가지고 쓸 수도 있고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도 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게 85라고 했을 때 자, A라는 게 85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만났다고 가정하면은 자, 비교를 먼저 해요. if문에서 A가 50이냐고 이퀄은 비교를 나타내는 겁니다. A가 50이냐고 물어봐요. 이 비교를 만일 A가 50이라면은 실행문 1을 실행시켜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비교를 했더니 50이 아니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else if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만일 또 A가 60이냐고 물어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실행문 2를 실행시키지 않아요. 또 밑으로 내려와요. 또 밑으로 왔는데 또 else if문이 있어요. A가 70이냐고 또 물어봐요. 아니죠. 85니까요. 실행하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봤더니 else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의 조건들이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실행시켜라. 그래갖고 실행문 4를 그냥 실행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맞으면은 자, A가 예를 들어서 6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스크립트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을 해서 이제 물어보죠. A가 50이냐고. 아니죠. 밑으로 내려와요. else if문에서 A가 60이냐고 물어봐요. 맞죠? 그럼 요 실행문 2를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서 실행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느냐?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실행하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빠져버려요. 그냥 이렇게. 이 이유권 실행을 하지 않아요.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요거 항상 이제 보시면 이제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셨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뒤로 돌리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수를 이제 가리킬 때는 이 M 문자라는 거, 골뱅이 문자라고 하죠. 골뱅이 문자라고도 하는데 요 문자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M 문자 다음에 오는 거는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함수 선언자예요. 정확하게는 요게 함수 선언자이거든요. 함수를 나타낸다. play sound이라는 함수를 나타낸다 해가지고 play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여기 다음에 오는 게 이제 sin 값이죠. sin의 라디안 값을 넣어가지고 그 라디안 값을 sin 값을 이제 i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자, 리턴문이 있어요. 이제 리턴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베이스에서 이제 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사용 빈도수가 좀 많은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냐면은 스크립트 이제 실행을 이제 종료할 때 이제 스크립트 이제 실행시키다가 이제 여기까지만 실행시키고 이제 이후거는 이제 실행시키지 않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if문이에요. 이제 리턴문이에요. 리턴에다가 이제 세미콜론만 이렇게 찍으면 이제 복귀를 해버리죠. 그 전에 있던 대로요. 자, 리턴 on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확장 기능 스크립트에서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 화면상에서 이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표시 스크립트, 표시 확장 기능을 사용할 때 이 return on이라고 넣으시면은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 return 값으로 해가지고 특정 확장 기능에 대해서 값을 대입을 이제 돌려주고서 복귀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return에 이제 함수를 쓰실 수도 있어요. 여기 특정 이런 키워드를 쓰실 수도 있고, 이런 함수를 쓰실 수도 있어요. 이제 색상 바꿀 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색상이 뭐 평소에는 뭐 이렇게 회색이었는데, 어떠한 di 태그가 온되면은 이 사각형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if문 써가지고 확장 기능 쪽에다가 집어 넣으셔갖고 체험 색상 쪽에다가 확장 기능에다가 이제 뭐 if문 쓰고 어떤 di 태그가 on일 경우에 return 한 칸 띄고 return 이렇게 add RGB란 함수예요. 색깔을 바꾸는 함수입니다. R값, 레드 값이요.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따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정해가지고 해당하는 확장 기능의 이제 색상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될 게 요 태그 지정자예요. 태그 선언자죠. 달러예요. 이제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스크립트 내에 이 달러가 들어가면은 태그를 지정하는 거예요. 달러 다음에 오는 거는 태그 이름이에요. 달러
다음에 오는 AI 언더바 0000이라는 태그의 값을 i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플래그라는 그 변수의 값을 di 언더바 0000이라는 태그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그를 지정할 때는 달러를 쓴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돼요. 키워드가. 그 골뱅이 문자, 달러 문자, 리턴문, 뭐 if문, 뭐 for문 딱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렇게 외우시려고 하더라도 뭐 금방 외우실 수 있는 부분 정도거든요. 자, 이제 스크립트 이제 작성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트 이제 실행 버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화면상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거나 이제 어떤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그 프로젝트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 선택 띄우시고요. 자, 해당하는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 실행 누르시면 이제 이전에 작성했던 이제 프로젝트가 열렸죠. 자, 이제 여기에서 그 이제 스크립트 이제 작성을 하려면 이제 스튜디오로 가야 되겠죠. 스튜디오의 개발 편집 툴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편집에 스튜디오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보시면 어디에다가 있냐면은 자, 보시면은 스크립트는 글자 메뉴 파일에 보시면 스크립트 편집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감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 키 스크립트, 메뉴 스크립트, 뭐 로그인, 로그아웃 스크립트 이렇게도 있고요. 자,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가지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스크립트 실행하고자 할 때는 스크립트 실행 버튼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용하셔도 돼요. 자, 요걸 누르면 이제 요걸 이용해 하셔가지고 요걸 눌렀을 때 어떠한 뭐 이벤트를 발생한다던가 메시지 박스를 띄운다던가 아니면 다른 화면으로 이동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태그의 값을 그 대입을 시켜가지고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출력을 해보실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약간은 원래는 지금 그 이 전 시간에서는 요 태그에 대해서 출력을 했었죠. 요 그 게이트 3번 모터 스테터스라는 di 태그는 그 이용하지 않고 이거를 이용한 그 do 태그. 자, do 태그가 뭐였냐면은 게이트 3번 모터 언더바 온오프라는 이 태그의 값을 온오프를 해가지고 이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하고 오프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셔갖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자, 온 버튼을 누르면은 온 출력이 나가고, 오프 누르면은 오프 출력이 나가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온 눌렀을 때, 자,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스크립트 실행 버튼이라는 탭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편집 버튼을 누르세요. 내장형 스크립트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창이 떠요. 자, 이게 스크립트 실행 창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태그의 값을 이제 그 do 태그의 값을 온오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그 태그 이름을 불러와야 되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태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태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do 태그를 찾고 게이트 3번에 모터 온오프라는 요 태그를 지정합니다. 확인하시면은 태그의 이름을 여기 갖고 와요. 자동으로.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달러가 붙었죠. 여기 달러가 붙었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달러 뒤에 있는 거는 태그를 나타내는 겁니다. 태그 이름입니다. 게이트 3번에 모터 온 오프라는 태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태그의 값을 1로 하시면 ON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ON이라는 키워드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1 아니면 0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정확하기 때문에 자, 1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do 태그의 값이 1로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토베이스 도움말 그 보시면은 도움말 위에 보시면은 온오프 함수가 따로 있어요. 자, on이라고 누르시면은 자, 여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디지털 출력 태그요. 디지털 출력 태그를 on 시키는 함수입니다. 요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갖고 컨트롤 C 누르시고 여기 들어가셔갖고 스크립트 실행창에서 컨트롤 V 누르셔갖고 복사해 넣으시면 되죠. 여기다가 자, 아까 썼던 태그 do 태그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여기에서는 사용하실 때는 함수에 따라서는 이 달러 구분자를 사용하실 수도 사용하는 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넣으셔도 된다고 나오지만은 여기에서는 달러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 태그 이름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러면 달러를 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실 수 있어요. 자, 뭐 C 언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주석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냥 슬래시 2개를 넣으시면은 얘는 실행을 하지 않아요. 이 한 줄에 대해서만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요 전체 실행 안 하는 게 아니라 요 한 줄에 대해서만 실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위에 걸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그 이제 오프에도 그냥 그 온오프를 바꿔가면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썼던 거를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누르셔갖고 복사를 그 하셔도 되고 편집해 보시면은 스크립트 복사라는 게 있어요. 스크립트 복사 누르시면은 이제 버퍼에다가 지금 사용했던 그 스크립트 내용과 변수들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 복사 누르셨고요. 자, 여기 확인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확인 눌러가지고 저장하시고 오프 버튼에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복사가 됐죠. 여기서는 오프 시킬 거니까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함수도 이 on 함수가 아니라 오프라는 함수가 또 따로 있어요. 오프라는 함수야. 자,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갖고 컨트롤 C 누르시고 여기 가져오셔갖고 컨트롤 V 누르시고 자, 여기에서 태그 이름만 이렇게 쭉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누르시고 더블 코테이션 안에 컨트롤 V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복사하셔갖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는데 뭐 오류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컴파일을 항상 해보세요. 컴파일 쪽에 문장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떠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문장 오류가 있을 경우 어느 부분이라고는 알려주긴 하는데 그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고자 할 때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컴파일을 다 뒤지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 명료한 문법적인 것만 이제 저희들이 캐치를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컴파일 눌러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문장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떴더라도 내부 안에서 이제 지금 감시 프로그램 내에서 돌리다 보면 문장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 다시 확인 누르셔갖고 저장을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감시 프로그램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on을 누르면은 출력이 나갔죠. 자, on 출력이 나가고 지금 가동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오프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꺼졌죠. on 누르면은 on 출력이 나가는 거고요. 오프 누르면 오프 출력이 나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on, 오프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자, 버튼 눌러가지고 지금 해봤습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관련된 함수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저희들 함수가 몇백 개가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제 화면 이동하는 게 있어요. 로드 모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화면을 내가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가능해요. 로드 모듈이라는 함수 써가지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픽 화면이 하나긴 한데, 제가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를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창을 먼저 만들고서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닫고요.
창을 하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라는 그 페이지가 이제 화면이 이동되는지 그 내용만 이제 볼 용도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여기다가 화면 이동 완료.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구분이 가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자, 로드 모듈 OK라고 해가지고 그냥 파일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그래픽 모듈이 하나 새로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요. 스타트업 modx 파일 가가지고 자, 제어 출력을 하면서 이제 요건 이제 지우고요. 제어 출력을 하면서 화면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로드 모듈 OK라는 화면으로도요. 제어 출력 나가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자, 로드 모듈이라는 함수를 쓰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갖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대소문자 구별하니까요.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십시오. 로드 모듈 OK. 자, 이렇게 하고 modx.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컴파일 해보시고 확인 누르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자, ON 누르면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상태에서 ON을 누르시면은 화면 이동했죠. 자, 화면 이동하면서 자, 요것도 제어가 나갔죠.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서 오프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 이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띄워놓긴 했지만은 이 오프 출력은 그냥 오프만 한 겁니다. 자, ON을 다시 한번 누르면 똑같은 화면이 지금 이미 그 백그라운드에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게 포그라운드고 요건 백그라운드거든요. 자, 약간 색깔이 다르죠? 활성화되는 거 이제 이게 활성화 시 이게 이제 비활성화 시에서 다시 활성화 시로 된 거거든요. 자, 이제 ON 누르면은 다시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이동이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크립트 실행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이 가능하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크립트 이제 실행 중에 계속 쪽에다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작성해가지고 내가 계속 어떠한 그 메시지를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 펌프가 가동되면은 메시지 박스를 그냥 하나 이렇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모터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를 제가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드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하나 이제 스크립트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은 이제 스크립트 좀 전에 보신 스크립트 편집창이 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요 모터가 온 되면은 메시지 박스로 화면상에 메시지 박스 하나 딱 띄우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메시지 박스 띄우고 나서 저 로드 모듈 OK라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if문을 써가지고요. 이 모터가 온 됐는지 오프 됐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럼 if문을 써가지고 좀 글씨가 좀 작으신가요? 자, 좀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if문 써가지고 자, 요 태그를 알아야 되겠죠? 요 태그가 di 태그죠. di 태그에 모터가 저게 3번이었던가요? 요 태그죠. 자, 모터 3번 이 태그가 값이 1인 경우, 그러니까 온 되면은 온 됐을 경우에 화면 제어 출력을 하고 화면을 이동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제어를 할 거냐면은 모터 3번, 모터 5번을 1 시키고요. 가동시키고요. 그러니까 요게 온 되면은 자동으로 요것도 온을 시키고 화면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모듈이요. 로드 모듈. 자, 화면 이동하는 거를
여기다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드 모듈 오케이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제 요 태그가 온 되면은 곧바로 요 모터에 대해서도 온 출력이 나가고요. 온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로드 모듈 요 함수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화면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 이제 요게 오프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뭐 다른 조건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return, RTURN 아무런 그냥 동작하지 않고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안 써도 이렇게 가능하시긴 무방하시긴 한데 되도록이면 항상 써주시는 게 맞아요. 원래 직상으로는 안 쓰셔도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 이제 헷갈리죠.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가 문법이 길어지다 보면은 상당히 헷갈려요. 이런 그 if문에 또 if문 내에 if문, 포문에 또 if문, 포문에 if문 여러 가지를 쓰다 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시는 게 그 단순 명료해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쓰시면 되는데 한 가지 착안을 하셔야 될 게, 자, 이거는 이 지금 작성하신 요 감시 프로그램 실행 중에 계속 스크립트는 감시 프로그램이 실행돼 있으면 계속 도는 겁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시 프로그램이 실행돼 있으면은 무한적으로 계속 돌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 품문 내에서 요 모터가 온되는 거를 감지하면은 얘는 계속 출력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화면도 계속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온돼 있는 동안에는 수십 번, 수만 번이 계속 출력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변수라는 걸 이제 변수를 써가지고 한 번만 실행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래그라는 그냥 변수를 간단하게 그냥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추가 버튼 누르셔갖고요. 자, 여기다가 엔드 조건을 넣으셔가지고 이 값이 1이면서 플래그는 변수가 0일 때만 한 번만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한번 제어했죠. 여기에서 처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어를 한번 하고 화면 로드하고 플래그 값을 1로 바꿔버리세요. 그럼 얘는 두 번 들어오진 않아요. 똑같은 거 두 번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조건에 맞질 않기 때문에요. 여기 조건에 맞질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갖고 1로 좀 바꾸시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제어하고 나서 1로 됐잖아요. 그 다음 이제 0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0으로 해야 돼요? 이게 오프가 됐을 때요. 이게 오프일 경우에 0을 항상 해줘야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은 플래그가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 값으로 해하고 두 번 다시 들어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또 이제 켜지면은 이제 모터가 꺼지면은 이제 플래그를 0으로 떨어뜨리면 되겠죠. 자, else if문을 이때를 씁니다. else if문에 이 조건을 이제 반대 조건을 넣어가지고 플래그를 떨어뜨릴게요. 이렇게 0이라고 하면은 플래그를 0으로 바꿔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서 나오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else문 넣어가지고 이제 return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계속 쭉 찾아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위에 조건이 맞으면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고, 맞지 않으면 다음으로 내려오고, 또 맞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내려와갖고 else문에서는 그냥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검색 주기가 3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3초로 변경했거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스크립트가 3초에 한 번씩 무한적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이 검색 주기 설정을 이제 시간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제일 짧은 게 1초, 0초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너무 많으면 스크립트들이 이런 검색 주기가 짧으면서 너무 많게 될 경우에 CPU에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스크립트마다 이제 이런 검색 주기를 이제 좀 중요한 거 같은 경우 빨리빨리 캐치해야 될 경우에는 좀 검색 주기 짧게 주시고 그렇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될 경우에는 검색 주기를 좀 늘려 주셔가지고 CPU에 부담을 좀 덜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때 이제 사용하시는 게 요 검색 주기를 좀 늘려 주시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3초 정도로 저는 설정하겠고요. 확인하시고 이제 감시 프로그램에 갑니다. 자, 감시 프로그램 가시면은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 정지로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와서는요. 근데 요거를 자, 실행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 스크립트 보기에 스크립트 이동하셔가지고 여기서 실행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이건 감시 프로그램 가시면은 자, 지금처럼 자, 오프가 되면은 화면은 로드 함수가 요게 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 포인트가 온 되면은 자, 온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화면 이동을 할 테고요. 아, 바뀌었네요, 요게. 여기가 지금 요 포인트에 맞춘다고 그랬죠? 요 포인트는 게이트 5번 모터 스테터스니까요. 요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게이트 3번으로 돼 있죠? 자,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좀 수정을 곧바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파일에 스튜디오 편집으로 가셔갖고 더블 클릭하셔갖고 게이트 5번. 그럼 요 게이트 3번이 되겠죠? 요거는 게이트 5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 해보시고 컴파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컴파일 해보시고 감시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자, 지금 온돼 있는 상태니까 요거를 오프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오프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자, 여기 이제 켜보겠습니다. 켜보면은 이제 3초 내에 그 로드 모듈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꺼볼게요. 자, 이거 끈 상태에서 자, 오늘 실행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픽 모듈 이제 읽어왔죠? 자, 이거를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무한적으로 다시 돌아오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3초는 지난 것 같은데 안 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적으로 그 실행되는 걸 이렇게 하고 이제 막으실 수도 있어요. 플래그를 하나 써가지고 변수 하나 써가지고 다시 온 시키니까 다시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시 프로그램 실행 중에 계속 스크립트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어디 스크립트가 어디 있는지 이제 그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모듈에 관련된 스크립트들은 그 각 개별 해당하는 모듈 그 열으셔가지고 환경 설정 저기 글자면 기타에 보시면은 이쪽에 있습니다. 부메뉴에 모듈 시작 시, 실행 시, 종료 시, 활성화 시, 비활성화 시 스크립트. 이 부분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은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립트 편집에 이제 뭐 키 스크립트, 메뉴 스크립트, 로그인, 로그아웃 스크립트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그냥 키 스크립트가 간단하니까 한번 요거 하나만 해보고 저 다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키 스크립트 선택을 하시고 키 눌렀을 때에다가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어떤 키를 누를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다 숫자 1을 그냥 제가 누르겠습니다. 1 버튼 키 눌렀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은 화면 이동하는 걸 해볼게요. 그 간단하게요. 지금 제일 많이 썼었으니까요. 지금까지요. 자, 여기서 로드 모듈 함수를 써갖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누르신 상태에서 컨트롤 V 누르고 해당하는 그래픽 모듈 이름 어떤 화면으로 이동할 거냐면은 로드 모듈 OK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컴파일 해보시고 확인하시고 닫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감시 프로그램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키보드의 키 버튼을 1을 눌러 보겠습니다. 저 요거 지금 스크립트 때문에 이렇게 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숫자 1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동했죠. 화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또 눌러 보겠습니다. 또 이동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키 스크립트를 눌러 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한 그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C 언어와 같은 저희들 이제 오토베이스에서는 C 언어와 같은 문장에 그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대부분의 문법과 연사자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그 스크립트 작성 실습을 해봤습니다. 스크립트 실행 버튼하고 감시 프로그램 시작 시 감시 프로그램 시행 중에 계속 스크립트하고 키 스크립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크립트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크립트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강의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 안 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주식회사 오토베이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